한때 기적의 분자로 불렸던 NMN 들어보셨나요? 노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면서 정말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약속 뒤에는 FDA와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MNN이 세상에 알려진 건 사실 이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입니다. 그가 주장한 건 이거였어요. MNN이 우리 몸속에서 NAD+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바로 장수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투인의 연료가 된다는 거였어요. 이 노화를 되돌린다는 개념,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당시 한 전 세계가 들썩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던 NMN의 이야기가 갑자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유망했던 분자가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판매가 중단되고 거의 금지될 뻔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럼 먼저 NMN이 왜 그렇게까지 기대를 모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대체 이 작은 분자가 어떻게 우리 세포에 연료를 공급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NMN 자체가 직접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MN은 최종 제품이 아니라 우리 몸이 훨씬 더 중요한 물질, 바로 NAD+를 만드는 데 쓰는 일종의 원재료인 셈이죠. 자, 그럼 이 NAD+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냐면요. 먼저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시르투인을 깨워서 일을 시키고요. 또 손상된 DNA를 고치는 시스템에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NAD+ 수치가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열쇠로 NMN이 주목받았던 거죠. 하지만 NMN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을 때쯤 그 미래에 아주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두 가지 큰 위기가 거의 동시에 터지고 맙니다. 첫 번째 우려는 바로 암과의 관련성이었어요. 이게 좀 섬뜩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막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이 NAD+ 수치를 높이는 게 혹시라도 이 암세포 성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2022년 11월 미국 FDA가 갑자기 NMN은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아마존 같은 대형 쇼핑몰에서 NMN 제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건 사실상 NMN 보충제 시장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NMN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우리가 적포도주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 레스베라트롤이었습니다. 이 둘은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아주 쉬운데요. NMN이 엔진에 넣는 연료라면 레스베라트롤은 시동을 걸고 속도를 내게 하는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심지어 레스베라트롤은 항암 효과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NMN의 완벽하고 더 안전한 대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NMN 진영도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이 규제를 뒤집기 위한 반격이 시작됐고 이 법정 싸움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말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거의 3년에 걸친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2022년에 판매 금지가 되고 2023년엔 업계가 소송을 걸고 법정 공방 끝에 2025년 9월 마침내 FDA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NMN을 다시 합법적인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역전승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NMN이 이긴 이유가 안전성이 입증돼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FDA가 신약으로 연구하기 전부터 이미 보충제로 팔리고 있었다는 일종의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 지위를 되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질문, 그래서 NMN 진짜 안전한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이 안전성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분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찝찝했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준 게 바로 일본에서 나온 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건강한 남성들이 꽤 오랜 기간 NMN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걸 확인시켜줬거든요. 체내 NAD 플러스 수치도 잘 올라갔고 주요 장기나 혈압, 수면에도 나쁜 영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인슐린 반응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죠. 이건 뭐 초기에 제기됐던 암 위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MMN이냐 레스베라트롤이냐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일할 때 최고의 효과를 낼까 이걸 고민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 MMN은 연료,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장수 유전자를 위한 가속 페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속 페달의 성능을 훨씬 더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그것도 무려 4배나요. 그 해답은 바로 프테로스틸벤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화합물이었습니다. 이게 레스베라트롤이랑 구조는 비슷한데요. 우리 몸에 흡수되고 활용되는 비율, 즉 생체 이용률이 4배 이상 높아요. 그 말은 뭐냐? 훨씬 더 오랫동안, 더 강력하게 MMN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NMN이 우리 세포에 NAD 플러스라는 연료를 가득 채워줍니다. 둘째, 프테로스틸벤이나 레스베라트롤이 가속 페달을 콱 밟아서 장수 유전자라는 엔진을 활성화시키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NMN을 둘러싼 그 치열했던 논란의 여정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든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NMN과 레스베라트롤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해야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아닐까요? 대립에서 협력으로 이것이 바로 NMN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